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를 했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만났거든,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기초과정. 그래,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아갈 것이다. 그런 거, 낱말만 익숙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 하나가 지적이고 지적, 하나가 등기입니다, 등기.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지. 그런데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장부. 제가 애들 때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여권이 있다, 면허증이 있다. 그런 게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여러 개일 필요가 없지. 맞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토지와 건물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지적 시간에는 건물은 공부를 안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공부를 하고 소유자 외도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소유자 외가 전세나 저당이거든. 전세나 저당. 그럼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때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도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만 등록을 해. 소유자 외에는 등록을 안 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거든. 근데 더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이 말은 등기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이게 출제 빈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 문제 나오면 여기에서 11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주로 공시하느냐 소유자를 주로 공시하느냐 할 때 염두에 보세요. 요 소유자 있죠. 여기 소유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등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적에서는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지적은 한 개만 딱 공부해.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한다. 이거 위에는 지적에서는 소유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적은 오로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 데요. 토지의 표시에서. 그러면 지적은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는데 여기는 이것만 단순하면 하나, 둘, 세 개를 공부하는데 지적은 한 개만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적은 범위가 아주 적어요. 등기법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지적은 일주일만 딱 공부하면 누구나 12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등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등기는.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거를 배우고 있거든. 그럴 때 지적은 잡으세요. 1장, 2장, 3장, 4. 자, 요거 하나만 적어 놓고 해 볼게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죠.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표시라는 게 있거든. 그 표시는 나타내는 거라.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모를 때는 항상 그냥 땅 하나를 가져오면 됩니다. 땅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필지가 있다면 요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요 토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다 이 말입니다. 소재. 100이 지번이다 이 말입니다. 대가 지목이다 이 말이에요. 500제곱이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면 요게 토지, 요게 토지, 요게 이 땅과 이 땅의 경계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다 이 말. 그럼 이제 보세요. 모든 토지는 지력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제가 애들 때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다 올려야지. 자동차를 샀어. 차량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다 해야지.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 있죠. 토지. 우리나라의 토지가 약 5천만 필지가 된다면 그 5천만 필지를 전부 다 지력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필지 있죠. 그럼 이 토지도 등록해도 등록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소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5장을 볼게요. 1, 2, 3, 4, 5 일어났죠. 1장은 총칙인데 이건 뭘 배우느냐 하면 용어 정의를 배웁니다. 낱말의 뜻을 배운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소재가 뭔데, 지번이 뭔데, 지목이 뭔데, 면적이 뭔데, 경계가 뭔데, 좌표가 뭔데 이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소재가 뭔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랍니다. 필지를 등록하는 단위로서 동리까지 표시하는 게 소재예요. 동리까지. 그럼 제가 여기를 좀 전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100일에 나오잖아요. 경남 김해시 장류면 이래 나오죠. 신문리 이래 나오죠. 10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소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소재다 이 말.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여기는 동이지, 여기는 리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도시는 동까지 소재라고 하고 시골에는 뭐까지? 리까지. 도시는 뭐까지? 동. 시골에는 뭐다? 리. 이게 소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재를 거꾸로 읽으면 주소지 주소. 주소. 그럼 이게 주소지 주소.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걸 주소라고 말하지. 이걸 주소라고 말하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소재라고 부른다 이 말. 소재. 이해했어요? 네, 소재.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100번지라고 읽잖아요. 그럼 이걸 지번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번. 그럼 다시 말할게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한다? 번지다 이 말.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번. 그럼 우리는 100번지 이렇게 읽지. 그런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사람일 때는 번지라고 읽고 토지일 때는 뭐라고 읽는다? 지번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게 용어예요, 용어. 그러면 용어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럼 왜 배우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낱말 뜻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장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2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을 배웁니다. 이 지적이 요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요 토지의 표시. 오케이? 네, 그럼 다시. 여러분들, 적자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호적이라는 게 있죠. 호적. 요즘에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죠? 그럼 호적은 사람에 대한 가계도가 호적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계도. 그럼 사람에 대한 가계도라는 게
내 아버지가 누구, 내 할아버지가 누구, 내 성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사람에 대한 가계도예요. 그걸 적어놓은 게 호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적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가 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에 대한 가계도. 그럼 토지에 대한 가계도라는 게 이 토지의 소재 지분이 뭐냐, 지목이 뭐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토지에 대한 가계도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지적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2장에서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3장에서는 뭘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요리해 보세요. 여기에 요걸 배우는 게 2장, 요걸 배우는 게 3장.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답다. 있지. 되죠? 그 앞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장입니다. 4장은 뭐를 배우느냐? 토지 이동을 배워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거든.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자, 지적은 요걸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 요거를 배우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다면 등록된 게 평생 영원히 그대로 가느냐, 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변한다는 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제 이름이 목희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출생신고를 통해서 올렸죠. 그 나중에 개명할 수 있답다. 그게 변한 거지. 제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에서 살았거든. 근데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사갈 수 있답다. 있지. 그 주소가 달라진 거잖아요. 맞죠?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전자입니다. 전입니다. 전. 근데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답다. 그럼 지목이 대로 바뀌었잖아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요런 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한만다입니다. 요 6개 중에, 요 6개 중에 한 개가 딱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6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토지 이동이 되면.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이단이다. 다시. 요거 6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아니지.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아니다. 다시 겁먹지 말고 공시지가가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6개 중에 한 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공시지가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거, 공시지가가 변하는 거는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겁먹을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 등급이 변하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토지 등급 여기 글자가 있답다. 소유자는 여기 없어요. 공시지가는 여기 없어요. 토지 등급은 여기에 없어요. 그럼 그러는 게 변하는 거는 토지이동 이단이다?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변했어요. 토지이동 이단이다?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주소가 변했어요. 토지이동 이단이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주소라는 글자가 있답다. 그게 답이잖아요. 주소라는 글자는 여기 없잖아요. 이거 소재와 주소는 글자가 다르지. 글자가 다르잖아요. 아까 소재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주소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합니까? 네,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잘해야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아니, 주소하고 소재하고는 같은 말 아니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일 때와 토지일 때, 부동산일 때는 호칭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제 보세요. 저는 여기 딱 있죠. 여기 딱 있죠. 제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래 부르지. 맞죠? 네. 그럼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희수야 이래 안 부르잖아요.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지. 맞죠? 네. 그럼 뭐 사람은 안 하는데 호칭이 같아 다르다? 그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를 배우느냐? 청량을 배웁니다. 청량을.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는데, 그러면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말 청량을. 그럼 저는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저는 왜 글을 쓸 때 면적, 경계, 좌표로 이래 안 쓰고 밑에 내려 썼을까? 이거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전부 다 과학적입니다. 과학적. 여백을 아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 세 개와 아래 세 개는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요 세 개는 청량을 안 해요. 오케이? 밑에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해봅시다. 어떤 토지에 면적을 등록해야 됩니다.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요리해 봅시다. 요리해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많은 이런 지명을 쓸 겁니다. 그 지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명이라고 하는 걸 그냥 제가 다 지어내는 겁니다. 지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입니다. 전입니다. 500제곱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소재, 요게 지번, 요게 지목, 요게 면적, 요게 경계라는 건 아시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천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달라졌잖아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면 평택군이 평택시로 이름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등기부다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대장도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해준다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경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이 면적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이 땅을 청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게 소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번입니다. 요게 100번지죠. 그럼 100번지가 200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면적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청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요 지목이 밭이죠. 밭인데 허가받아가 집 짓거든. 지목이 변했지. 대로 변했지.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면적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은 변해도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을 해서 지리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래서 5장에는 청량을 배워요. 청량을 배워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일단 이게 2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문제 이래 하면 11문제가 되죠. 11문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가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4개가 될 수 있고 이게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시험은 여기서는 2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1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3문제를 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다 낸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비중이 아주 높아져 버리는 거라. 그런데 관례는 그게 아니에요. 관례는 비슷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비슷하게. 오케이? 올해는 여기에서 월등히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여기에서는 3문제는 꼭 나왔거든. 근데 올해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 시험 문제를 갖다가. 지금부터 요거를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책으로 잠깐 칠판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로 보세요. 지금 여기 오세요.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의 마지막을 배우러 가거든.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동산 종합공부.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왜 출제를 하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칠판에서는 요것만 딱 한 개만 갖고 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공부.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거든. 하나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정확하게 말하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래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종합 공부. 그러면 이제 지금 대세는 이게 대세다 이 말이에요. 대세.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요리로 오세요. 이거는 종입니다. 종이. 요거는 컴퓨터 전산화됐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 전산화. 그러면 요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잡아볼게요. 지적은 오로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이 나오는 거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건물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건물도.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합. 그럼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어떤 토지를 사고 팝니다. 그럼 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 두 번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 이 땅의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사각형으로 생겼는지 내 땅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만약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시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떼봐야 됩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왜 사는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럼 제일 먼저 구청에 가가 이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집에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안 나오는 땅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혹시 이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혹시 이 땅이 얼마 있으면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땅을 사야지. 맞다? 막말로 말하면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땅을 샀다. 전원주택지를 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혹시 이 땅이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된다 이 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무슨 공부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종합공부를 딱 발급을 받으면 등기부의 내용, 대상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한꺼번에 전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리해졌다, 안 편리해졌다? 엄청 편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출제위원도 이성을 가졌다면 흘러간 건 시험에 잘 안 내지. 맞아? 새로운 걸 시험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는 지적 공부가 종이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이로. 그런데 이거는 정보잖아요. 지적 공부를 뭐 해놨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합니다. 종이로 된 걸 전산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다 등기부 내용, 대상의 내용 몽땅 다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 말. 그럼 시험은 이거를 갖고 내는 거예요. 왜 미래사회에 사용하는 거는 이거거든. 됐죠? 네. 그 다음에 요래 보세요.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럼 이 차이점이 있다 없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겁니다. 의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 글자를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한다. 이래 놓거든. 의의는 뭐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잠깐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제.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잠깐 와봅니다. 우리 앞으로 약속이거든. 약속인데, 여기서 요 글자를 쓰면 종입니다. 종이. 요거는 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전산하다, 전산아이다, 전산아. 맞죠? 네. 그럼 요겁니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컴퓨터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이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종이로 되어 있지, 종이.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맞다, 맞다? 맞죠? 네, 이게 전산화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이 전산화라는 거는 엄청 쉽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 때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복제를 다 해놓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4군데에다가 복제해가지고 보관을 해놔놓잖아요. 하나 분실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복제를 하는데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누가 복제하는데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 있죠? 복제. 여기 복제라고 나오죠? 자, 누가 한다? 시작. 지력소관청.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복제가 없습니다. 종이는 복제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장의 종이의 장수가 1억 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1억 장을 복사해 놓을 수 있냐 이 말이다.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1억 장 그대로 있다면 돈 들여서 복사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용은 수시로 변한다. 수시로 변하지 않는다. 수시로 변하는 거지. 여러분 수시로 변하잖아요. 아니 이사 가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허가받아가 집 짓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정보처리 시스템 이래놓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를 하는 거라, 복제.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제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공부해 볼게요.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등기사무는 사법부라고 했습니다. 지적사무는 행정부라고 했습니다. 행정부.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우리 지력에는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입니다. 그 국무총리라는 말은 우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장관들이 있죠.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다.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야. 이 위에 거는 등장을 안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그럼 이 아래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지. 그럼 이 아래에는 읍면동장이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지적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는 무조건 이 4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하셔? 4명 중에 1명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주체 누가 하느냐 이래 물으면 누구한테 하느냐 이래 물으면 맞죠? 네. 그러면 요거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그럼 요거는 누가 한다? 국장. 이해했죠? 이해 바로 됩니다. 왜? 정보는 전산화돼 있죠. 전산화는 지방으로 갑니까? 중앙으로 갑니까? 전산화는 중앙에서 관리가 다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국장이 복제해둡니다. 국장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있죠. 그럼 이거는 누가 복제해두느냐? 지력소관청이 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한 장 넘길게요. 한 장 넘길게요. 자, 요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에 등록사항이 있지. 등록사항. 그럼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난주에 이거를 공부를 했거든.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요래 나오죠. 그러면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 이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해요. 보통 여기에서는 한 문제를 내거든. 근데 작년에는 2문제를 냈어요. 2문제. 그럼 이거 조금만 풀이헤쳐 볼게요. 대장에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요. 그러면 작년에 등록되는 사항은, 자, 이럽니다. 이거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거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한 문제를 냈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를 냈었어요. 등록되는 사항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게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 주민등록증. 그럼 주민등록증을 보면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발행기간, 직인, 사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이걸 외우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아니 이런 것들도 시험이 되냐 이럴 때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됐죠? 네.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는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1위로 딱 보세요. 칠판을 잠깐은 이 두 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없는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도 부동산 종합부도 일종의 지적 공부이거든.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야지. 맞아요? 네. 그럼 하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이해가 되지.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고? 토지. 이거는 뭐고? 건물. 그러면 왜?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토지지. 요거는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지. 맞다. 그럼 1번, 2번은 통과다, 통과이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답만 다시 해볼게요. 그럼 지금 뒤에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거 이해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이게 진보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맞죠? 네. 요게 1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번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갖고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이제부터는 건물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지. 그럼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요 밑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거꾸로 공부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장 쉬운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 그럼 제일 먼저 구청에 가서 주택지로서 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고 알아보고 사야지. 맞지. 그 내용입니다. 요걸 제목을 시작.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등록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거든. 이거는 이해되잖아요.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맞지.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는 요걸 답으로 만들었거든. 글자를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오더와이더 O.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오더엑사 X. 글자만 탁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글자만 바꾸는 게. 이해했어요? 네. 요렇게 푸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하나만 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봅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의 권리. 여기서 소유권 외에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 외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 말. 아까 다시. 자,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소유권 외가 있죠. 이 소유권 외는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는 이제는 전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종합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 봐도 되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받아 봐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적 공부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공부에는 나온다? 종합 공부에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해만 해두세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까지 해결했죠.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뭐가 나왔냐 할 때,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요리 놔보세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열람 발급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쭉 나아갈 때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은 오더와이다. 지력소관청은 오더와이다. 다시 할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잖아요. 지력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지.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쉽게 합시다. 대장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평택시청에 갈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대장 한 번도 발급 안 받아봤어요. 좋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고 개업을 하면은 대장을 많이 발급받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개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관공서와 그렇게 크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현업을 하면은 등기부를, 여러분들 고객이 오면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해줘야지. 맞죠? 네. 그러면 대장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대장 도면 등기부와는 아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장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평택시청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래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소관청. 요 지력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써주면 참 고마운데 법학에서는 이거 써도 되는데 이 글자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써도 되는데 이 글자를 쓰고 있는. 그럼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고. 오케이? 법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냥 이게 나오면 저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럼 요 시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평택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공부가 되잖아요.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니까 당연히 열람 발급도 지력소관청에 가서 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업면동자. 이거는 딱 넣으면 무조건 전산합니다.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평택시청까지 가야지. 근데 전산화돼 있었을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동사무소와 시청은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컴퓨터는 항상 업면 동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낸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급. 우리는 항상 열람, 발급은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그럼 출제에는 어떻게 냈냐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열람을 받을 때는 지력소관청 업면동장에게 신청하지만 발급을 받을 때는 시도리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래가 문제를 냈다 이 말이야. 오덱스다 X. 여기 시도리사 있다 없다? 없죠. 열람 발급 둘 다 이 사람이 하잖아요. 시도리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한 번만 더 할게요. 지적은 요 4명 중에 1명이 답이거든. 1명이 답입니다. 1명이. 그래서 이거를 끼워였냐 빼느냐 바꾸느냐 그걸 갖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하고 갈게요. 등록상 정정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청 자폐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정입니다. 수정입니다. 수정. 그러면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여기서요 지력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오더와이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요리를 해보세요. 요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는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요 사람들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지력에 관한 사무는 누가 봅니까?
지력소관청이 보잖아요. 다시. 지력에 관한 사무는 누가 봅니까? 지력소관청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다시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요 글자를 해독을 할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요 사람이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 사람을 업무를 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업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사람 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 감 잡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정정을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거거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풀이를 예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적어놓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일체해야 됩니다. 일체. 그럼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적소관청은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뭐다? 장. 그러면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요것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인데 이러면 사항에 따라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어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지.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을로 나와 있습니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지. 그럼 다른 말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호적에 나오는 이름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이 틀리는 겁니다. 그럼 호적이 기준이냐,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다? 호적이 기준이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호적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름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하고 틀리면 호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호적을 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호적에 나오는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주소가 틀려요. 주소가. 그럼 이거는 뭐가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다? 주민등록 등본.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호적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제가 개명을 했죠. 개명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쳐야 돼요? 호적을 먼저 고쳐야 돼요? 호적을 고치고 주민등록 등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갔죠. 그럼 주민등록 등본만 고치지. 호적까지는 고친다, 안 고친다? 그거 안 고치는 거지. 그 말은 틀리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름은 틀리면 안 됩니다. 주소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지력공부를 고쳐야 됩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까? 그럼 지력공부를 고치는 게 지력소관청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력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해봅시다. 이리 오세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대로 나와 있어, 대로.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면 지목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지력. 그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이거를 고쳐야 돼요. 그럼 이거 고치는 건 등기소에서 고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은 장엔 누가 됩니까? 등기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제가 말한 거지. 시험에는 요 글자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다른 거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정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소유자는 누구한테 정정을 신청한다? 시작. 지력소관청. 그럼 지력소관청은 누구한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요까지 됐죠? 이제 요거는 11월 달 공부예요. 그러면 3월 달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3월 달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불일치한 사항을 다시 할게요. 저 다 안 쓰고 해야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O.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이랍니다.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덱시다? 그럼 그 말의 차이가 뭐냐면 열람 발급으로 물었을 때는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그런데 정정으로 물었을 때는 읍면동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이게 3월달 공부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공부입니다. 자, 그럼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력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통지한다. 어덱시다? X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해 볼게요. 맞게입니다. 맞게.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력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O. 지력소관청이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에게 통지한다면 O덱시다. X. 결론은 정답입니다. 등록사항 정리할 때 이 사람이 정정합니까? 이 사람이 1번이 합니까? 2번이 합니까? 결론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신청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정정한 후 이러면 O덱시다. X. 지력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5월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탁탁탁 들어가거든. 됐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5장으로 갔는데 요게 아주 4장이네요. 4장. 토지 이동입니다. 원래 요 파트가 있잖아요.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인데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 올해는 여기서만 한 문제 냈어. 나머지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해버렸어. 이게 중요한 파트거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